뉴질랜드에 도착한 왕고양이. 그는 아직까지 설렘에 가득 차 있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름일 때 뉴질랜드는 겨울이다. 그래서 왕고양이는 오로지 스키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로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날아와서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아주 단단히 미친놈이다. 인천공항에서 오클랜드까지 11시간 장거리 비행이 끝났지만 아직 스키장까지는 한 번의 비행이 더 남았다. 그래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왕고양이는 쉬지도 않고 바로 뉴질랜드 국내선 비행기를 타러 오클랜드 공항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뉴질랜드 국제선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으로의 이동은 도보로 가능하다. 바닥에 보이는 초록색 선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작년에도 뉴질랜드에 스키장 가겠다고 한번 왔었던 왕고양이는 이제 이 길이 익숙하다. 작년에는 혼자 왔었고 올해도 혼자다. 하지만 왕고양이는 슬프지 않다. 그에게는 스키에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스키에이트 업체 사장님께서 뉴질랜드에 가는 왕고양이에게 퀘스트 겸 선물을 하나 주셨다. 스키에이트 로고가 박힌 비니 굿즈를 선물로 주셔서 왕고양이는 이것을 뿌리며 뉴질랜드 사람들과 친구가 될 계획이다. 이제 왕고양이 그는 뉴질랜드에서 혼자가 아니다. 총 50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비니가 50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다. 신나서 행복회로를 열심히 굴리는 왕고양이의 눈앞으로 국내선 공항이 보인다. 이제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 30분 정도만 더 날아가면 마침내 목적지인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한다. 오클랜드에서 퀸스타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꼭 창가 자리를 앉길 바란다. 지독한 설경이 겨울에 도착했음을 실감나게 해줄 것이다. 퀸즈타운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고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 들러서 너구리 라면을 샀다. 퀸즈타운 공항에서 숙소가 있는 와나카까지 1시간이 조금 넘게 운전을 해야 했다. 작년에 왔을 때 SUV를 빌렸는데 스키장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타이어가 터져버려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픽업 트럭을 빌렸다가 안 그래도 운전 방향 반대라서 힘든데 좁아 터진 뉴질랜드 차선에 큰 차를 운전한다고 진짜 적응하는데 개고생했다.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거 알았을 놈이면 뉴질랜드를 안 왔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구리라면 먹고 내일 뿌릴 비니들 포장 좀 하고 내일 아땡 타러 갈 생각에 신난 왕고양이는 일찍 잠에 들 예정이다. 왕고양이는 깊은 숙면에 빠졌었다. 덕분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침밥으로는 한인마트에서 산 야채 호빵으로 가볍게 속을 채워주는 왕고양이. 한인마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영국의 손길이 닿은 나라들에 간다면 한인마트를 꼭 가길 바란다. 그리고 뉴질랜드 맥도날드에서 와규버거 사 먹지 마라. 진짜 사 먹지 마라. 아무튼 오늘 왕고양이의 계획은 이렇다. 잠들기 전에 노가다에서 미리 만들어둔 선물 키트를 스키장 직원들과 흥미를 보이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나눠주며 스키에이트와 왕고양이 인스타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로 그렇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스키에이트 업체 사장님이 빌려준 시승용 장비를 태워 뉴질랜드에 왕고양이 스키에이트단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함께 세워뒀다. 참고로 왕고양이는 계획적인 제의가 아닌 치명적인 피다. 계획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아땡 타려고 오전 6시에 1등으로 스키장에 도착한 왕고양이. 참고로 카드로나 스키장의 오픈 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다. 이제 2시간 30분 동안 기다리면 된다. 스키장에 도착해 흥분한 왕고양이의 뇌는 처음 만난 스키장 직원을 친구로 인식하는 오작동을 일으켰다.
마치 10년지기 친구를 본 듯 신나서 달려드는 왕고양이를 다행히 스키장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버린 아빠뻘 돼 보이는 직원에게 왕고양이는 헤이 브로 라며 동네 형을 만난 마냥 말을 건다. 그리고는 비니와 인스타그램 홍보 스티커를 주며 지 혼자 신나서 떠들기 시작한다. 그러자 비니를 유심히 보던 직원이 스키에이트가 뭐냐 묻자 더 신나서 보여준다고 차로 따라오라고 한다. 열심히 근무 중인 직원을 차로 불러서 스키에이트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는 왕고양이. 마치 스키에이트 딜러가 된 듯한 모습이다.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던 중 아땡을 노리는 또 다른 스친자들을 맞이하러 자리를 뜨게 된 직원. 그는 왕고양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리프트권을 발급받은 후 스키장 내부로 진입한 왕고양이. 아직 오픈까지 30분 정도 남았지만 미리 에이트를 신고 풀 세팅 상태로 준비 중이다. 지난 시즌에만 1300회 이상 슬로프를 탄 왕고양이의 무릎은 연골연화증 증상을 가져왔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년간 무릎 쓰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4개월 동안 무릎 봉인에 들어갔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계단 한 칸도 겨우 오르내리던 왕고양이는 다행히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완치는 아니다. 어젯밤 불끈거리던 무릎은 사실 불끈이 아니라 욱신거리는 통증이었다는 사실을 왕고양이는 지금 애써 부정하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왕고양이는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살짝 졸려서 우선 왕초보자 코스를 먼저 가서 탐색전을 해보기로 했다. 동이 터오며 슬슬 리프트 오픈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보이자 왕고양이는 또 영업을 뛰러 간다. MBTI에서 I 성향인 왕고양이는 스키장에만 오면 E로 바뀐다. 리프트 직원에게 열심히 스키에이트를 알려주고 인스타그램 홍보를 하며 신이 난 왕고양이. 다행히 직원들도 맞장구를 잘 쳐주는 편이었다.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겠다는 말에 뉴질랜드 왕고양이 스키에이트단 이 야심찬 발족을 기대하게 된 왕고양이.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늘지 않았다. 드디어 슬로프를 타러 갈 시간이다. 2시간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1등을 뺏겼다. 하지만 괜찮다. 슬로프는 넓기 때문이다. 대기 중에 앞에 있던 사람이 스키에이트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개발자가 만든 스키에이트라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쿨하다면서 칭찬하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등에 부츠 가방을 메고 가방 한가득 비닐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선물이라는 소리에 잠자코 앞만 보며 아땡을 노리던 어린 꼬마도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짜 선물은 참을 수가 없지. 안 돌아본 척하는 쿨가이 꼬맹이 것도 함께 챙겨주었다. 뉴질랜드에 스키에이트 전파하러 온 선교사가 된 기분이다. 주먹 인사로 우정을 다지고 역시나 팔로워는 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왕초보 레일은 뚜껑이 있어서 뭔가 굉장히 아늑했다. 힙하게도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왕초보 꼭대기에 올라왔다. 뉴질랜드 첫 런 겸 무릎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다. 조심해서 타야 한다. 일단 기본 스케이팅은 어떻게든 되는 느낌이다. 크로스오버도 조금씩 섞어봤는데 젠장 무릎이 아프다. 그냥 깝치지 말고 얌전히 내려오는 것만 해야겠다. 기분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아프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줄넘기 라이딩도 하려고 줄넘기도 가져왔는데 얌전히 캐리어 안에 넣어놔야겠다. 대충 무릎 상태도 봤으니 관광 스키 모드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 좋은 설질에서 무릎 때문에 그냥 내려가기만 해야 된다니.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스키장에 왔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사실 평지 주행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이긴 하다. 그래도 왔으니 정상은 한번 찍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리프트로 가는 왕고양이. 이 정도면 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쪄 죽을 것 같은 한국에 있다가 그래도 겨울바람 부는 곳에 오니 다시 기분이 좋아진 왕고양이. 고통을 참으며 정상에서 하단까지 한번 내려가 보기로 한다. 슬로프만 밟으면 모든 통증 다 사라지는 마법에 걸리는 왕고양이. 지금 그의 뇌는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프긴 아픈가 보다.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서 어딘가 뻣뻣하게 주행하는 왕고양이. 그래도 발발거리면서 열심히 스키장을 누비고 다닌다. 진짜 스키장에 미친놈이다. 고통은 참아도 크로스오버는 못 참는 왕고양이. 무릎 안 좋은 짓은 다 골라서 하고 다닌다. 뉴질랜드 카드로나 스키장의 정상 고도는 해발 1860m이다. 피닉스 파크 정상 고도인 해발 1050m와는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산 정상에서 보이는 뷰가 아주 기똥차다. 삿포로의 스키장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매력을 뽐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알파인 스키장이기 때문에 설질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근데 면적이 졸라 넓어서 하루 종일 타도 피클이 안 사라진다. 스키에이트 타는 사람들 중에 여름에 스키장 계획하는 사람들에겐 뉴질랜드 카드로나 스키장을 적극 추천한다. 무릎을 다 소진한 왕고양이는 이제 라이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재밌는 걸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건 바로 스키에이트 홍보하기. 지나가면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비니와 스티커를 나눠주며 스키에이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 설명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그 중에는 스키에이트보다 내 복장에 더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긴 했다. 그래서 꽤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다. 특히 애기들한테는 거의 뽀로로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라이딩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왕고양이. 그는 프로다. 카드로나 직원들은 친절하고 매우 쾌활하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남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알려준다는 것은 꽤나 기분 좋고 재밌는 일이다. 지금도 이렇게 재밌는데 조선시대 통신사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보다 이러고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음번에는 좀 더 제대로 놀고 싶다. 이번에는 육체적 만족도가 적은 대신에 정신적 만족도가 꽤 높은 여행이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기간을 잡고 몸도 다 회복한 상태로 와서 정말 신나게 놀아봐야겠다. 인생에서 하나에 미칠 정도로 즐겁고 신나는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난 큰 축복을 받았다. 아직 사지가 멀쩡하고 비교적 젊고 즐길 수 있는 나이일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무릎을 회복시킨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아보도록 하자. One, two, three. Thank you. I said 1, 2, 3, then C8. Okay? So 1, 2, 3. Thank you guys.